네, 반갑습니다. 다정한 남자입니다. 오늘도 이제 왓쭈 채널에 간단한 영상을 업로드를 할 건데요. 이제 평이 내려가고 이제 충분히 했어요. 이거 촬영할 때 항상 이거 입고서 찍도록 할게요. 오늘은 파충류샵 제 운영 노하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속 물어보시는데 파충류샵을 운영하려면은 이제 어떠한 이제 노하우가 있어야 되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데 기본적으로 빠르게 이제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는 파충류샵은 이제 쉬면 안 돼요. 보면은 이제 옛날 샵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오후 5시까지만 하고 영업을 끝내고 그리고 뭐 영업 시간이 뭐 짧고 또 이제 뭐 언제 뭐 매주 수요일 매주 뭐 목요일 금요일 이런 데 쉰다 뭐 이런 것도 많았었는데 사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이유가 저희 고객들이 저희한테는 막 생물들을 데려가시잖아요. 그러면은 고객분들마다 늘 먹이 주는 루틴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매일 쉬지 않고 저희가 운영을 해야지 와서 이제 먹이 곤충을 사갈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이거의 흐름이 끊기면 안 돼요.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다른 샵으로 이제 고객들이 이동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샵의 운영은 매일매일 해야 되고 또 영업 시간도 사실은 길어야 돼요. 뭐 사장 본인이 갈려나가는 건 솔직히 뭐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경쟁 사회니까 운영 시간도 항상 길어야 되고 그리고 웬만하면 쉬는 날이 절대 없어야 돼요. 근데도 예전에는 그래도 사실 파충류 판매하는 사람들이 갑이었어요. 원체 이제 수입하는 업자도 적고 크레스겠고 뭐 분양만 해주면은 막 입양자들이 오히려 감사하다는 시장이었었는데 사실 그게 말이 안 되거든요. 결국엔 고객이 갑이다 보니까 운영하는 날짜하고 운영하는 시간만큼은 항상 널널해야 돼, 많아야 돼요. 그래야지 망하지 않는 거고 항상 막 운영하는 시간과 막 이런 게 까칠한 샵들이 꽤 많아요. 뭐 우리는 뭐 100% 예약제다, 뭐 우리는 뭐 상담만 받을 거면 오지 마라 이런 업체들도 있는데 현수가 보기에도 사실 그런 업체들이 문 다 닫았지. 지금은 그게 바뀌었거나 아니면 사라졌거나. 그렇지. 네. 사실 사장이 너무 콧대가 높으면 안 되는 거라서 그런 이제 운영을 하면 안 되고요. 두 번째로다가 샵을 운영을 할 때 샵의 규모를 생각을 해야 돼요. 저는 이제 저희 샵이 지금 여기 한 80평 정도 되지. 네. 그리고 2호점도 지금 한 30평대인가 40평대 정도 되지. 네, 그쯤 될 거예요. 네. 근데 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정도 평수는 아니더라도 샵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돼요. 그게 왜냐면은 너무 저자본으로 창업을 이제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아 이거 할만하네 하고서는 누구나 되게 쉽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고서는 이 정도 돈이면 내가 알바해서 번 돈으로 들어와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생각을 좀 해야 돼요. 뭐냐면은 샵의 규모를 이게 좀 축소시키는 건 가능하더라도 늘려나가는 게 사실 쉽지가 않은데 뭐 샵을 너무 이제 작게 시작을 하면은 뭔가 그 사업의 진행 방향성이 너무 이제 후달려져요. 굳이 말하자면 이제 생물업이 좀 메리트가 있는 게 사업의 진행 방향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전시 사업을 해도 되고 교육 사업을 해도 되고 분양, 번식, 수입, 수출 막 할 수 있는 게 원체 많은데 샵이 작으면은 할 수 있는 게 결국엔 매장에 앉아서 도마뱀 밥 주다가 오는 손님한테 판매하고 끝. 근데 샵이 어느 정도 최소한의 규모가 있으면은 택배도 할 수 있고 온라인 마케팅 업무 있잖아요. 택배도 할 수 있고 또 제가 안에서 생물들 번식을 또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안에서 생물들을 좀 분양도 할 수 있고 또 교육 사업이라고 이제 뭐 꿈길 같은 데 등록을 해서 학교 학생들이 와서 여기서 이제 직업 진로 교육도 받고 또 그 학생들이 고객이 되기도 하고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은데 막 번거롭게 사육방도 만들고 샵도 만들고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은 출근했다 퇴근했다 출근했다 퇴근했다 막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업무가 획일화가 되지 않아요. 크레 관리하는 게 쉬운 이유가 똑같은 건 똑같은 작업 반복하니까 쉬운 건데 생물 다양하면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니까 더 힘들잖아요. 그것처럼 사업도 뭔가 이제 여기저기 막 방을 나눠 놓으면 더 이제 손이 안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이 샵 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마무리 지을 근데 나도 사육방이 있잖아. 그거는 실제로 자리가 부족했잖아요. 근데 그건 인력으로 때려 막은 거고 아무튼 간에 웬만하면 이 공간 내에서 모든 일을 해결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근데 막 쬐만한 샵에서 내가 간신히 막 고객들을 다 만들어 놨는데 나중에 막 사업 규모가 커졌다고 근처에 막 마땅한 자리가 없어 좀 떨어진 데다 가게를 얻어놓으면은 그 주변에 또 생길 수가 있잖아요. 샵이 고객 뺏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골 고객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첫 시작 같은 경우에도 너무 만만하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웬만큼의 규모를 만들고 이제 운영할 수 있을 만한 샵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샵 자체를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난 이 정도의 규모를 만들 거야 라는 그런 뭔가 진화한 나의 모습을 그려보고 나서 운영을 해야 돼요. 나는 그냥 중간만 가면 돼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과 나는 꼭 성공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실제로 한 5년, 10년이 지나면은 그 사람들의 위치는 확실히 달라져 있다는 거는 명심해 놔야 돼요. 그리고 샵이 크면은 운영하기 위해서도 내가 내 자신을 채찍질할 수밖에 없어. 그럼 이제 세 번째로 사장님들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이제 그 갑질 장사에 취해 있는 뽕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이제 작년에 크레스게코 시장이 너무 컸다 보니까 사장님들이 약간 고객 응대를 싫어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구경 오는 고객들이 구경 오시는 분들이 되게 중요한 시장이거든요.
왜냐면 처음부터 와서 크레를 입양하겠다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구경하러 오시는 분들, 지나가다 오신 분들, 이런 분들 싫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막 카페에 글도 쓰고 막 이러는데, 그런 분들 하나하나가 예비 고객이라는 생각으로다가 열심히 그분들한테 설명하고 마케팅하고 분양하고 이래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했을 때 그 사람들이 고객으로 이어지는 거니까 항상 그거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경만 오면은 막 욕하시는 분들 많아요. 아, 저 새끼 또 왔네 막 이런 경우도 있는데, 물론 불편할 수도 있는 사람들 분명 있지만은 오는 사람들이 추후에 엄청난 단골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주의해 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잠깐 영상 스탑. 그리고 마무리요.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은 사장이 반려동물로 키우는 생물이 많으면 안 돼요. 파충류샵 한다고 내가 이제 내 취미생활 직업으로 삼았다고 그 막 기운에 빠져가지고 와 난 이제 이걸 키우는 것도 이제 일이니까 하면서 정당화 시켜가지고 어디서 되도 않는 막 이상한 막 대형 모니터, 대형 뱀, 대형 거북이 막, 그리고 난 샵에서 고양이도 키울 거고 개도 키울 거고 막 이런 사장님들 있는데 마치 저같이 진짜 마이너스 그 바닥을 뚫고 기어 들어갑니다. 진짜 정말로. 왜냐면은 얘네들 관리하는 그 시간, 노력, 먹이값, 관리비, 뭐 전구, 용품 이런 것들 엄청나요 생각보다. 그래서 저희 매장 고양이가 농담이 아니라 3천만 원이라 부르는 이유가 진짜 다 해먹어요. 네, 강아지 뭐 제가 집에서 키운다 치더라도, 그리고 막 도마뱀 같은 것도 어디서 막 이상한 되도 않는 막 애들 계속 입양해가지고 매장에서 깔아놓고 난 얘를 키우는 걸로 너무 만족해. 그 물론 취미긴 한데 영업이 힘든 상황에서까지도 막 난 계속 막 나의 취미를 위한 아이들, 막 욕심을 위한 아이들 데려오면은 진짜 마이너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또 애들 막 다른 거 생물까지 관리하고 이러면은 죽어나가기도 많이 흔하고. 그러니까 제발 이제 일과 취미의 경계선에서 좀 살짝 벗어날 수 있을 만한 그 정도의 판단력은 갖고 있어야 된다. 괜히 막 뭐 어디서 보고 배운 거 있어가지고 막 유튜버들 보면은 뭐 어디서 반려동물 계속 데려왔다고 하니까 나도 저렇게 뭔가 데려오면은 뭐 오는 사람들도 눈이 즐겁겠지라고 생각하실 텐데, 눈이 즐거우려면 사람들 사실 아쿠아리움을 갑니다. 파충류 카페를 가거나. 괜히 이제 막 이상한 거 데려와서 계속 막 내 취미생활 영위해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영업이 힘드신 분들 가정하에, 네, 물론 뭐 그렇게 하셔서 뭐 충분히 매장도 넓고 장사 잘 되신 분들도 있지만은 내가 영업이 힘든 상황이면은 정말 영업을 위해서만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 꼭 주의를 해야 돼요. 제가 초반에 이것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렇지? 네. 내가 계속 이상한 거 데려와가지고. 네. 근데 이제는 안 그러잖아. 키우겠다고 하는 게 없잖아. 근데 맨날 농담하는 소리가 저는 뭐 돈만 준다고 하면 매장도 팔 생각 있습니다 이러는데 사실이거든. 이런 것들 꼭 주의해야 돼요. 스탑. 아, 그리고 마무리로 샵을 차리기 전에는 기본적으로 유통 구조나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떻게 마케팅을 하는지 이런 것들 확실히 알아야 되니까 아무리 못해도 파충류 샵에서 아르바이트라도 좀 하고서는 차리는 걸 추천드릴게요. 정말 나는 마니아 생활만 2년을 했기 때문에 샵을 차릴 거야라고 하시는데 취미와 경영의 그 경계선을 확실히 이제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샵에서나 아니면 관련된 직종에서 어느 정도 경험을 쌓고서는 이제 운영을 하시길 바랄게요. 이게 저도 뭐 샵에서 1년 동안 일을 하고 또 정말 진짜 밑바닥부터 굴렀어요. 그리고 뭐 전시장에서도 일도 해보고 그러고 나서 경험을 쌓고 창업을 했는데, 그런 것들 꼭 주의해 주시고, 알아서 손님이 찾아오는 시장 절대 아닙니다. 뭔가 난 독특한 걸 사업으로 했으니까 이게 좀 사업에 있어서의 강점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약점입니다. 네,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갑자기 뜬금없이 막 난 타란툴라를 키울 거야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내가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되는지, 고객을 이끌어야 되는지 이런 것도 배워야 되니까 꼭 샵에서도 한 번씩 일하는 거 진짜 추천드릴게요. 그거 하고 안 하고가 정말 하늘과 땅의 차이거든요. 그리고 뭐 업자들 감원 이사례도 많이 넘어가지 마시고요. 샵 창업 자체를 원체 쉽게 생각하고 그렇게 막 유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발 그렇게 쉽게 들어오지 않길 바랄게요. 이 경영이라는 게 그렇게 쉬우면 누구나 다 이거 해먹었겠죠. 다 성공했겠죠. 근데 샵이 우후죽순으로 망해가고 새로 늘어나고 이러는데, 새로 늘어나는 샵들은 대부분 이 시장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 늘어나는 거고, 망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또 망하고 있고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막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충분히 자본금도 생각을 하시고, 샵 창업하려면 그 못해도 샵입니다. 거의 뭐 아무리 못해도 저는 한 1억은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뭐 그게 그 1억이라는 게 단순하게 그 1억을 투자해라가 아니라 내가 그 정도로 나 돈을 모았을 정도면 웬만큼 사회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또 거기서 예를 들어 5천만 원으로 창업을 해도 나머지 5천만 원의 여유금은 남겨놔야 되고, 또 그 정도의 돈을 갖고선 시작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 1억이라는 게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말이 안 될 정도 적은 금액입니다. 사실 말하자면 한국에서 1억으로 창업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솔직히. 카페도 어렵지 않아? 카페는 일단 안 되고, 다른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그냥 뭐 진짜 네. 뭐 그 지방에 있는 되게 자그마한 막 동네 카페 할 거 아니 이상은. 근데 그러면은 평생 사실 막 돈을 모으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기회 비용이라는 것도 만들어 가야 되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본인의 규모를 만들고 나서 창업을 하시길 바랄게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거 이 시장에 대해서 제가 말해줬으면 좋겠는 거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웬만하면 다 영상으로 남겨놓도록 할게요. 원래 이 채널의 거의 뭐 그 준 주인은 예원이긴 한데 감사합니다.